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큰 병에 걸려 아프면 미국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TV 드라마에서도 수술을 위해 미국을 찾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2025년 완전히 모든 상황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재평가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죠. 과연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 이름은 리처드 해밀턴, 52살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 최고 경영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누구보다도 미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굳게 믿어왔죠. 오랫동안 나는 한국 의료를 비롯한 해외 의료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만 싸고 중증 환자 치료는 무리라고 단정짓곤 했고 은연중에 다른 나라의 의료 수준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내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의료 우월주의에 단단히 뿌리박혀 있었고 그 틀 안에서 나는 성공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내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내 아들 루카스, 이제 겨우 15살인 루카스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일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나 며칠에 걸친 정밀 검사 결과는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희귀간내 담관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루카스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는 미국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치료를 애원했습니다. 네로라 하는 의료진들은 루카스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술 불가.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종양의 위치가 너무 위험해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항암 치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잔인한 말들이 내 귓가를 맴돌았고 나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그 우수성을 옹호하고 찬양했던 그 시스템이 정작 내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루카스의 고통스러운 표정, 힘없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내 눈에 선했어요. 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믿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들의 병에 대해 온갖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암흑 속으로 침잠하는 듯 했습니다. 그 견고했던 믿음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고통을 나는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내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새벽 나는 루카스의 병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대학교 병원 이지훈 교수팀의 수술 사례 논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귀간내 담관암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환자가 이지훈 교수팀의 집도로 완치되었다는 내용이었죠. 루카스와 같은 유형의 수술을 성공시킨 사례라는 것에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이지훈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루카스의 진단 기록과 미국 병원에서의 모든 소견을 첨부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냈죠.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답장이 오지 않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답변이 올까봐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메일을 보낸 지 불과 10시간 만에 이지훈 교수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내 가슴에 강렬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수술 가능성 있음. 이 짧은 세 단어가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아내 안젤라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능할까요?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안젤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나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으로 가야 해. 이게 우리 루카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다음 날 나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길고 긴 비행시간 내내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한국 의료 시스템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뛰어난 것일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하지만 루카스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모든 불안감을 압도했습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발을 들였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최첨단 시설로 잘 정돈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소통하며 환자를 응대했습니다. 나는 내 편견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만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던 내 아집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접수를 기다리던 중 뜻밖의 작은 행동이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청소 직원이 다가와 루카스에게 고사리 손으로 접은 종이약을 건네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호사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이지훈 교수는 루카스와 눈높이를 맞추며 친절하고 상세하게 그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의 행동은 따뜻함과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이 공간에서 내 마음속에는 이곳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루카스는 곧바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들과 비교하며 이지훈 교수는 루카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정밀 검사 결과, 루카스의 종양 위치와 크기가 미국 병원에서 진단했던 것보다 훨씬 덜 위협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에게 엄청난 혼란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최고의 병원들이 오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내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황당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내 아들이 불필요한 고통과 절망에 빠졌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나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내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 차분하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장비와 데이터 판독의 차이입니다. 저희 병원은 최신 영상 진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의료진이 데이터를 보다 정밀하게 판독합니다. 종양의 미세한 형태나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내 자존심과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미국 의료 데이터 분석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 누구보다 의료 데이터의 정확성을 신봉했던 나였기에 이 상황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내 오만함과 편견을 깨달으며 깊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 모든 감정을 이겨냈습니다. 나는 이지훈 교수의 전문성과 확신에 찬 태도에 이끌렸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카스의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내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루카스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루카스, 아빠가 반드시 널 살려낼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루카스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수술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루카스의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라는 말에 내 심장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죠. 수술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흐르자 나는 참지 못하고 수술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상상들이 떠올랐고 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술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혹 들리는 기계음과 함께 의료진들의 지시와 응답이 정확하게 오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훈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의 팀워크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서로 간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는 수술실 참관실에서 루카스의 수술 과정을 지켜보며 의료진의 팀워크, 차분함, 그리고 정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술용 카메라를 통해 확대된 루카스의 감과 담과는 마치 정교한 지형도 같았습니다. 이지훈 교수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섬세했고
다른 의료진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메스를 든 이지훈 교수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였고 간호사와 보조의사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나는 의료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수많은 수술 영상을 접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조직적이고 침착한 수술팀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수술 중반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루카스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술실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내 심장은 다시금 불안감에 요동쳤습니다. 그러나 한국 의료진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했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즉시 마취과 의사와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다른 의료진들 역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들의 팀워크는 놀라웠습니다. 순식간에 루카스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수술은 다시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시금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다시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섬세한 손길로 루카스의 담관에 자리 잡은 종양을 조심스럽게 절제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바쳐 집중하는 이지훈 교수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루카스의 수술을 포기했던 의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희망만이 가득했고 그 희망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안에서 이지훈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술 성공입니다. 그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지훈 교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지훈 교수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나를 위로했습니다. 아드님, 잘 이겨냈습니다. 그는 정말 용감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듯 오열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려준 이지훈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루카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헤매던 나를 이끌어준 한국 의료진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루카스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루카스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뒤 루카스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이내 눈을 떴습니다. 나는 루카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루카스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라면 진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루카스의 이 한마디는 내 심장을 깊이 울렸습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아들의 이 말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는 루카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나는 회복실에서 이지훈 교수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루카스의 회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지훈 교수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꾸셨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그동안 내가 가졌던 편견에 대한 깊은 반성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미국 의료 시스템만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며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폄하했던 것에 대해 깊이 후회했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루카스의 강한 의지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교수의 이 말은 내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루카스는 한국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격려하는 이지훈 교수와 그의 팀원들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들은 루카스의 작은 변화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고 언제나 친절하게 루카스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병원 식당의 영양사는 루카스의 식단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었고, 병원 자원봉사자들은 루카스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낯설지만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최첨단 장비와 뛰어난 기술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위하고 인간적인 온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카스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퇴원 날 루카스는 이지훈 교수에게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교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루카스의 순수한 마음에 이지훈 교수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떠나기 전 이지훈 교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지훈 교수는 내 진심을 이해하며 나를 응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내 아들을 살려준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가장 먼저 회사로 향했습니다.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최고 경영진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하게 공유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내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루카스의 오진 가능성과 한국 의료진의 뛰어난 진단 및 수술 능력에 대한 설명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최첨단 기술력의 조화를 강조하며 과거 내가 한국 의료를 가격만 싸고 중증 환자 치료는 무리라고 단정지었던 편견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의 진정성 있는 발표는 모든 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회사의 의료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내 지시로 즉시 재편되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한국 병원들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의료 시스템은 모든 면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희귀 난치병 치료 분야와 환자 만족도 부문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의 글로벌 의료 협력팀을 신설하고 한국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나의 이러한 변화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죠. 나는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 각종 의료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표는 언제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루카스의 사례를 직접 들려주며 어떻게 한국 의료 시스템이 내 아들을 살렸는지, 그리고 나의 편견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내 발표는 단순히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나는 미국 의료가 기술력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단순히 질병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 의료는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는 많은 의료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의 강연은 미국 의료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 병원들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나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미국과 한국 의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내 노력 덕분에 많은 미국 환자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양국 간의 의료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살려준 한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 루카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카스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고 학교 생활에도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루카스와 함께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루카스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지훈 교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루카스의 이 한마디에 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루카스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밝은 희망과 미래에 대한 열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아들을 살려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이지훈 교수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학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의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미래의 의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내 삶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루카스를 통해 얻은 경험은 나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죠. 나는 내 아들이 단순히 병을 이겨낸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루카스의 꿈은 이제 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이지훈 교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감, 이지훈 교수를 만나 희망을 가졌던 순간, 루카스의 수술을 지켜보며 느꼈던 경외감, 그리고 루카스가 회복실에서 한국에서라면 진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내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편견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진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작성하는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나라,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에 주는 교훈.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업 보고서를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의료의 뛰어난 기술력과 따뜻한 인간미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미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손끝에서 완성되는 보고서 한 줄 한 줄에는 루카스를 살려준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나의 변화된 삶과 비전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내 사무실은 이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내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선물 받은 작은 도자기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나라, 한국 의료 시스템이 미국에 주는 교훈입니다. 이 보고서는 내가 지난 몇 달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서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한때 미국 의료 시스템만이 최고라고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루카스의 생명을 살려준 한국 의료 시스템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의료의 가치와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깨달음의 기록이자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향한 우리의 여정의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내 글에는 진심 어린 반성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의료의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 서비스,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적인 태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국 병원에서 경험했던 작은 친절들, 즉 청소 직원이 건넨 종이약, 간호사의 따뜻한 미소, 이지훈 교수가 환자와 눈높이를 맞추며 설명하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가 첨단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며 환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오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루카스의 사례를 통해 한국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 능력과 숙련된 수술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살렸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한국 의료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질과 탁월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나는 이 보고서를 미국 의료계의 주요 인사들,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언론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나는 이 보고서가 미국 의료 시스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순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국 의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통해 미국 의료가 무엇을 배우고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나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 등은 미국 의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내 목표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의 상향 평준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의 결론에는 나의 개인적인 소회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연대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의료가 전 세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확신하며 그 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나는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기업가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나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감동적인 사연을 통해 한국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힘을 얻습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